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장 마감 후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즈니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제 주가는 약간 강보합으로 이제 끝났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플러스 4.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일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마켓캡이 지금 211 빌리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아, 배당은 이렇게 1.74%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디즈니가 지난 분기 때 그 얘기를 했죠. 배당을 잠시 멈춘다. 그래서 지금 배당은 안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 관점에서.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무슨 숫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숫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보다는 뭐 다른 미디어, 아니면 기사 이런 걸 보시면 정확히 뭐 얼마 벌었다, 얼마 손해 났다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는 매출은 하회를 했지만 이익은 EPS죠. 상회를 했어요. 예측치를 대비해서. 근데 이거는 adjusted EPS 기준 해갖고 이익이 상회를 한 거지 갭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회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건 이건 크게 뭐 저는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요게 가장 큰 관심사였죠. 네, 구독자가 57.5 밀리언 발표를 했어요. 예측치는 59.4 밀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측치보다는 약간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8월 초 현재는 요래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그래서 그동안 이게 4, 5, 6월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 한 달 동안 대략 한 3밀리언 정도 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미디어 네트워크, ESPN, 훌루 이쪽은 매출의 상승을 좀 보였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 기준이에요. YOY는 year over year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마파크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 완전히 그냥 수직 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익도 하회를 하리라고 봤지만 이익이 상회를 했어요. Adjusted EPS를 기준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이 정도로만 그냥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보시는 게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 숫자까지 들어가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EC, Earnings Call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기업의 CEO가 나와서 쭉 뭐 이야기하는 거 뭐 있습니다. 그 저기 투자자들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답변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CEO, CFO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보니까 진짜로 유저를 계속 늘리는 데 있어서는 신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쪽에 빅 크게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아낌없이 지금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넷플릭스도 예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한다. 결국은 신규 컨텐츠가 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플로리다 쪽에 디즈니 월드가 몇 주 전에 오픈했죠. 재개장했고 그 다음에 재개장을 했음에도 캐파는 한 30% 정도 수준에서 운영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디즈니 월드를 방문한 사람들 쭉 통계를 보니까 50%는 로컬, 플로리다 주변에 플로리다 주 이제 사람들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플로리다 주 이외의 주에서 많이 왔더라. 이런 통계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파크는 매출은 마이너스 85% 수직 하락을 했지만 이익은 모두 다 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플로리다 쪽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이익은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난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디즈니랜드는 이익이 잘 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호재성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뮬란. 뮬란이 결국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9월 4일 날 개봉을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을 하겠답니다. 플러스 알파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기준에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페이퍼뷰,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대략 한 29.99 30불 정도에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디즈니 플러스 또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뮬란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는 디즈니 플러스가 없다. 그러면 이 기회에 디즈니 플러스를 할까? 아니면 그냥 29불 99전. 요게 아마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뮬란을 구입해서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요거는 다음 분기 실적에서 나오겠죠. 근데 아셔야 할 게 이번 분기는 자, 요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요거는 Q3 실적이에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Q3고 다음 분기가 Q4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달라요, 디즈니는. 그래서 이제 뮬란은 결국은 이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없으니까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극장 개봉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요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워낙 그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이제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스타라는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를 라인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 보면은 훌루가 있고 그 다음에 ESPN이 있어요. 그쵸? ESPN은 케이블이고 훌루는 스트리밍인데 훌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아닌 진짜 그 넷플릭스하고 경쟁하는 그러니까 저기 어른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훌루는. 그래서 훌루 플러스 스타라는 스트리밍을 새로 라인업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가 없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없는 국가의 스타를 런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없는 컨텐츠 그리고 디즈니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스타에다가 스트리밍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ABC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폭스가 갖고 있는 뭐 IP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스타에는 스트리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이 스타가 우리나라 한국에도 서비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몇 개 서방 국가만 디즈니 플러스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스타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게
웨스턴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이라고 볼까요? 그 여기는 미국, 유럽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여기는 아시아계 쪽이 나오겠고, 아시아계 그 다음에 동남아 쪽, 인도 포함해서. 그래서 문화가 워낙 이제 다르니까 이 컨텐츠도 조금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디즈니 컨텐츠가 분명히 있는데, 요거 디즈니 컨텐츠가 우리는 뭐 다른 뭐 케이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것도 스트리밍 우리 서비스도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몇 개 라이선스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스타로 아시아 이쪽을 공략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뭐 일본에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를 디즈니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2024년까지는 자기네들은 60에서 90밀리언 구독자를 타겟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8월 현재 기준 얼마라고 했죠? 여기 60.5밀리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이걸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달성했어요. 여기까지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2020년이에요. 2024년 계획이었는데 이게 확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코비드 영향이 이렇게 컸다. 특히나 stay at home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종목들도 야, 이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 큰 거예요. 이게 4년치예요, 4년. 4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존은 거의 뭐 온라인이 중심이잖아요. 거의 99.9%가. 얼마큼 많이 땡겼겠어요. 제 생각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뭐 8년에서 10년은 앞당긴 것 같아요. 이 속도가. 그만큼 이 코비드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그냥 뭐 바이러스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벤트예요. 지금 이게 이벤트라고 보긴 뭐라고 팬데믹. 그만큼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는 코비드 관련된 그 넥스트 퓨처, 넥스트 미래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만 그걸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디즈니가 여기에 보통 어린이, 젊은 층 보통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거든요. 요 고객층이. 그런데 지금 이 오디언스 리텐션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에 24시간을 보던 사람이 점점 23시간, 22시간, 20시간 이렇게 점점 디즈니 플러스에 머무는 시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떨어지냐?
떨어지는 고객 이 층이 요 층이 틱톡으로 많이 지금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틱톡이 지금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가 죽어라 지금 틱톡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계속 얘기합니다. 컨슈머 쪽을 어떻게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하고 이런 거는 담당하고 플러스 디즈니가 이거를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둘 다 미국 컴퍼니니까 트럼프도 오케이 하고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왜냐면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디즈니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다가 안 했어요. 근데 틱톡을 인수를 할 것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디즈니는 또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틱톡에는 웃기는 이런 것도 많고 뭐 춤추는 거 이런 게 많아서 디즈니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또 약간 좀 폭력적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프랭크 같은 거 사람들 뭘 어떻게 속여갖고 놀리는 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미지에는 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틱톡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틱톡이 매물로 안 나왔으면 고민 안 했을 텐데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디즈니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애플도 관심 있다 했는데 이건 또 애플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아니다 뭐 그러고 있고 또 어디선 뭐 페이스북도 관심 있다 구글도 관심 있다 막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고 있냐면은 바이트댄스가 그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지금 2개 업체가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럼 그 2개 업체가 어디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소프트뱅크가 투자 개념으로 또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소프트뱅크는 맨날 투자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틱톡 관련돼서는 뭐 어떤 분은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뭐 댓글로 남기셨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틱톡은 나라 대 나라의 문제이고 이 중심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엮였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잘해야 하고 미국에서도 잘해야 하는데 지금 틱톡 이거 얘기하다가 완전히 지금 또 양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권리금 내라 막 이러고 있고 지금 복잡해요. 이 틱톡 얘기는 9월 15일 뭐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틱톡 문제는 매듭이 좀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이런 측면에서 그 어닝스 콜 딱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닝스 콜에서 그래도 스타라는 거를 신규로 새로운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뮬란도 결국은 뮬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uncertainty, 뮬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파크가 지금 뭐 캐파도 30%밖에 안 되는데 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예전 디즈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역산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뭐 발표한 숫자를 갖고 제가 역산을 해갖고
그럼 실제로 디즈니는 이만큼 버는 거 아닌가? 요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좀 됐어요. 그 올린 지는. 그리고 신규 컨텐츠에 엄청 투자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컨텐츠 기존에 갖고 있던 IP가 아닌 신규 컨텐츠를 이제 만들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이 코비드 때문에 프로덕션, 그러니까 디즈니 제작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시 램프업을 할 것인가? 그거에 지금 포커스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즈니를 작년부터 이제 막 증권사에서 홍보해갖고 디즈니는 무조건 사라 해갖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한 반년간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지금. 디즈니가 모든 악재는 지금 모험으로 다 받았는데 주가는 그래도 지금 120불 전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디즈니가 역사적 최고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0불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디즈니가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나름 또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배당 컷 좀 당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당 컷 당한 부분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디즈니 주주로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도 배당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배당을 안 주고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뭐 배당 몇 개월 안 받아도 몇 분기 안 받아도 큰 문제 없잖아요. 주가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그래도 이 디즈니의 내재 가치를 믿고 좀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짧은 영상도 올렸지만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그 알람 설정 있죠? 그 꼭 하세요. 왜냐면 그걸 해야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딱 올라가면은 알람이 딱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만 해놓으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알려주지 않아요. 신호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알람 설정을 꼭 해 두세요.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